야, 삼부통군이 되게 재밌는 게 윤석열 검사가 초기에 잘 못 나갈 때는 뭐 김, 뭐 과일 이러다가 대검으로 서산지청장 되고 대검에서 잘 나갈 때는 막 정육으로 올라갔어. 그러더니 2012년에 그 국정원 댓글 사건으로 대구로 좌천된 다음에 다시 선물의 격이 떨어져서 메론, 김 이래요. 야, 검사들 뭐 좀 좋은 데 가면 정육, 나쁜 데 가면 과일입니다. 어쨌든 어제 그 윤석열 후보가 2시에 행사를 하고 기자들하고 만나서 만난 자리에서 안 그래도 그 질문이 나왔어요. 네. 아침에 모신문 그다음에 방송에서 보도를 했는데 YTN하고 한겨레죠. 네, 어떻게 됐냐? 그래, 어떻게 된 거냐 물어봤더니 막 웃으면서 그 보도했다는 장부에 대해서 의심스럽다. 그리고 10년 이상 만난 적도 없고 교류를 하지 않았다. 이렇게 딱 잘라서 부인을 했는데요. 사실 윤 후보 얘기는 그냥 아주 교과서적인 답변인데 저는 이양수 수석 대변인이 여기에 대해서 어제 오전에 해명성으로 논평을 낸 게 있는데 그중에 이런 대목이 있었습니다. 예, 윤 후보가 명절에 김, 곶감, 밤 같은 농산물 등을 받고 사건을 봐줬다는 것입니까? 앞뒤가 맞지 않는 이야기입니다. 라는 대목이 있었는데요. 그러니까 사건 봐줬다고 가정하더라도 봐준 대가로 김 받고 메론이 두 덩어리가 왔어. 이걸 무혐의해야지. 이러진 않았을 그러니까 저는 솔직히 얘기구나. 이제 뭐 제가 좀 눈이 좀 이렇게 뭐랄까요 의심하는 게 습관이라 그런지 모르겠는데 윤 후보가 절대 없다 10년 동안 교류가 없다라는 거는 정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양수 대변인이 뭐 김 곶감 받고 사건 봐줬겠냐는 말을 들으니까 그건 그런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들었습니다. 심지어 정육이 스팸 아니냐는 얘기도 나왔어요 지금. 그러니까 민주당이 옛날에는 진짜 법사위에서 잘했거든요. 진짜 막 멋있게 다 공격하고 야당일 때. 근데 요즘 좀 이상한 게 이런 뭐 사소한 거 트집 잡고 물론 사소한 건 아니죠. 검사가 만약에 이제 건설사에 관리를 받았다는 게 맞다면은 굉장히 큰 일인데 그 논거 중 하나가 이제 명절 선물 받았다는 건데 그 지금 국회 저기 의원회관 뒤에 가보면 지금 명절 선물이 어마어마하게 쌓여 있어요. 자기들도 그거 다 받으면서 그럼 자기들 다 관리받는 건가? 이런 앞뒤 논리 맞지 않는 걸로 그걸 핵심적으로 꼬집어서 법사위에서 그걸 집중적으로 질의한다. 이거는 저희 뉴스 쓰는 입장에서 뭐 이러냐? 우리 균형을 맞춰주자. 핵심적으로 나온 것도 없으니까 국민의 입장도 써주고. 양심 고백을 하자면 저도 국회의장님한테 곶감을 받았습니다. 저도 받았습니다. 주시던데. 그럼 국회의장을 위해서 좋은 기사 쓰고 막 이러는 거예요. 그럼. 김태현의 정치쇼. 목요일 2부 국회 정보보고 시간이에요. 조간신문에 안 나오고 메인 뉴스에도 안 나오고 부장도 모르고 데스크는 꿈도 못 꾸는 나만의 특급 정보를 청취자분들께 털어놓는 시간. 국회 출입기자 두 분 모셨습니다. 민주당 출입하는 SBS의 고정현 기자, 국민의힘 출입하는 프레시안의 곽재훈 기자 모셨어요. 안녕하세요. 안녕하십니까. 안녕하세요. 자, 오늘 원래 사전에 준비된 저 아이템은 아닌데 저 그 앞서 저희가 저 문자에도 좀 질문이 들어와가지고 어제 조선일보인가? 네. 조선닷컴에 뭐 단독 그래가지고 뭐 이철희 청와대 정무수석 저희 정치조 전임 진행자입니다. 네. 서울시장 차출설 모르고 나왔던데. 네. 맞아요? 제가 이철희 소장님이 나란 일로 바쁘셔서 네. 제가 함부로 전화를 잘 안 하고 있거든요. 웬만하면 모른다는 얘기구나. 모르는데 근데 민주당 기류가 기류가 지금 대선도 지금 이길지 말지 전혀 이 안개 속인 상황에서 지방선거를 벌써 누군 어디 나가고 누군 어디 나가고 물론 이제 개인들은 다 준비를 할 수 있겠지만 왜냐면 저 공직자들 사퇴 시한이 아마 3월 3일인가 막 맞습니다. 대선 직전까지인데 이제 뭐 청와대에 계시니까 뭐 나올 수는 있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3월 9일 날 대선이 치러지더라도 현 문재인 정부는 5월 9일까지 가야 되는 거거든요. 그걸 그만두고 나온다? 약간 쉽지 않은 결정이라서 만약에 마음에 있다고 하더라도 그게 언제든 바뀔 수 있는 상황일 겁니다. 오, 그렇구나. 아니 저는 사실은 개인적으로 뭐 이제 대선 끝나면 지방선거니까 뭐 어제 신문에 언론에 보도됐던 사람들이 뭐 박수현 국민소통수석 청와대에는 또 그 박경미 대변인 그다음에 이철희 정무수석 얘기도 나오는데 저는 제일 관심 있는 게 유은혜 교육부 총리. 맞습니다. 왜냐면 경기도지사 또 뭐 경기도지사를 노리신다라는 얘기가 많죠. 근데 말씀하신 대로 만약에 3월 3일에 사퇴하면 지금 3월이 학교가 제일 이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 방역을 중요할 때잖아요. 그래서 챙겨놓고 완전히 자기 이익을 위해서 그 선거에 나온다. 이런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부담을 안고 선거를 잘 치를 수 있을까. 그런 전략적 판단도 해야 되는 거거든요. 그래서 다들 엄청 고민에 있을 겁니다. 아마 청와대에 계신 분들이. 그렇겠다. 여당 3월 3일이면 사실상 3월 2일쯤에 다 이제 사표를 내야 되는 건데
그러면 선거 대선 일주일 전이거든요. 네. 그럼 대선 일주일 전인데 뭐 교육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학기초에 교육부총리 뭐 지금 정권 2달 남았는데 청와대 수석 뭐 대변인 다 군인들 지방선거 나가겠다고 사표 내고 나간다. 아, 그 막판 민심에 대선에 별로 좋은 영향이 없을 것 같거든요. 그렇죠. 아, 그렇겠다. 대통령도 곤란해질 거고. 맞습니다. 좀 더 기다렸다가 네. 다 차기 총선이나 네. 아니면 뭐 재보궐 선거에 나가는 게 네. 자기 정치적 이익을 위해서도 훨씬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죠. 저도 사실 어제 아침에 신문 보다가 네. 이철희 수석께서 그 뭐 한겨레 한 3년 정도 인터뷰를 길게 하셨더라고요. 네. 그래서 이게 라디오 나와서 잠깐 얘기하시는 거는 통상 하긴 하는데 네. 이렇게 현직 정무수석이 막 신문이랑 이렇게 인터뷰를 길게 하는 경우가 있었나? 약간 의아했는데 네. 조선일보 보도를 보고 혹시 이런 생각을 잠깐 하긴 했습니다만 어제 청와대 그 핵심 관계자가 기자들 만나가지고 네. 그 최철설이 있는데 어떻게 뭐 맞냐 물어봤더니 뭐 금시초문이라고 하긴 했더라고요. 그렇구나. 근데 이제 정치를 선출직은 안 하신다고 하시지 않으셨나요? 뭐 그랬던 것 같아요. 예. 근데 이제 지방선거 나온다. 그럼 제가 강하게 비판을 해야 되겠네요. 야. 왜 합니까? 그 네. 말합니까? 예전에 인연은 인연이고 비판한다. 요 기자 정신이네. 근데 앞서 곽지영 기자 얘기했던 그 논거 선거 대선 막판 일주일 남겨놓고 민심에 별로 좋지 않을 것 같다. 그게 저는 딱 그러네. 진짜 그러면은 오히려 민주당 이재명 후보한테 안 좋을 거니까. 굉장히 안 좋은 거죠. 그죠? 선거 막판에 그런 식으로 나오면. 그렇겠구나. 그러니까 그리고 아마 일이... 후임을 구하는 것도 뭐 청와대는 모르겠는데 장관 같은 경우에는 후임도 쉽지가 않아요. 그렇죠. 없이 가는 거죠. 뭐 없이 이제 2달을 네. 차관이 대행을 하면서 가는 건데. 그럼 이 코로나에서 신학기 애들 어떡할 거야? 이 비판이 또 어마어마하게 쏟아질 수많은 거야. 학부모님들의 비난을 어떻게 감당할 것이며 그렇구나. 쉽지 않은 거죠. 알겠습니다. 아마 두 분 예상대로 그냥 낭설일 것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. 뭐 내부적으로 생각을 해볼 수 있으나 현실화되긴 진짜 어려울 것 같네요. 보니까. 오늘 첫 번째 저희가 준비했던 주제는 요거예요. 양자토론 불발되고 사자토론한다. 자, 일단 어제 보니까 법원이 양자토론은 못하게 한 거고 그럼 이제 사자토론 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. 양당 입장 어때요? 이재명 후보하고 윤석열 후보 두 사람 다 1대1 대결로 지금 준비를 해왔을 건데 갑자기 사자토론 되면 전선이 여러 개가 생기는 거잖아요. 그렇죠. 그래서 근데 뭐 일단 TV 토론 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민주당은 생각하는 것 같아요. 뭐 양자가 됐든 사자가 됐든 어차피 자신 있다. 둘이 공격하든 셋이 공격하든 뭐 네. 그게 그거니까 네. 우린 자신 있고 토론을 또 잘하는 후보자이기 때문에 네. 어떤 날을 하든 뭐 방식이 어떤 거든 주제가 어떤 거든 상관없다. 빨리 하자. 네. 국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주기 위해서 네. 그런 입장입니다. 근데 국민의힘 제가 궁금한 건 어제 이제 이 판결 딱 나온 다음에 그럼 사자토론 해야 되잖아요. 네. 방송사에서 31일 2월 3일 사당에 딱 날짜 물어서 선택하세요 그러는데 민주당하고 정의당은 31일 맞습니다. 제일 먼저 선택했고 국민의당도 어제 한 저녁인가 31일 선택했는데 좋다. 네. 예. 국민의힘은 왜 아직까지 날짜 결정 못하는 거예요? 그게 지금 제가 되게 부담스러운 게 이게 어제까지 사실 기자들이 물어봐도 별 답이 없었어요. 네. 없었는데 지금 좀 아까 공지가 되기로 10시에 네. 그 방송토론당장 성일종 의원이 네. 당사에서 기자회견한다 그래가지고 아 그래요? 그래서 아마 그 지금 물어보신 거에 대한 답을 아마 그때 발표를 할 것 같아가지고 네. 지금 20분 남기고 네. 제가 뭘 얘기를 하면 아마 곧 한 20분 있다 틀리는지 괜찮아요. 그냥 하는 거야. 그냥 괜찮아. 예. 예상 어때요? 예상 받을 것 같습니다. 31일로. 네, 왜냐하면 지금 민주당뿐만이 아니라 나머지 3당까지 다 이제 그 나머지 2당 그래서 민주당까지 3당이 다 31일로 하자라고 하는 판에 무슨 이유를 대건 간에 뭐 31일 못하고 3일 날이 좋다고 얘기를 하게 되면 약간 피하는 것 같은 인상을 줄 수 있어서 그렇죠.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데 하여간 정답은 성일종 의원이 20분 후에 발표하십니다. 사회자 문제는 어때요? 지난번 양자토론 협상할 때는 저 사회자 문제를 좀 국민의힘에서 반대를 했다고 그러던데. 사회자 문제도 있고요. 그러니까 지금 협의해야 될 게 그 토론 방식 이제 이를테면 넷이니까 그냥 양자 토론이면 그냥 각자 인사말만 하고 그냥 알아서 싸우세요 그냥 이러면서 30분씩 발언 시간만 주고 사회자는 그것만 체크하면 되는데 시간만 재면 돼. 그래? 4명이면은 이제 뭐 아마 또 분명히 OX 퀴즈 막 이런 것도 방송사에선 넣고 싶어 할 거고 그다음에 뭐 각자 돌아가면서 뭐 그다음에 그 공약도 이제 분야별로 다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? 그러면 크게 뭐 정치 경제 사회 뭐 이렇게만 나눈다고 해도 그거를 4명이 나눠서 하면 토론 1시간을 해도 뭐 각자 발언할 수 있는 시간이 사실 얼마 안 되죠. 그러면 이제 뭐 토론 방식이나 이런 것도 해야 될 것 같아서 사실 실무적으로 협상할 거는 상당히 좀 많을 것 같은데
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만약에 31일 못한다, 뭐 31일은 좀 무리다, 만약에 이런 입장을 하게 되면 이제 자신이 없으니까 피한다, 이제 이런 인상을 주게 될 수 있어서 아마 그런 건 피하지 않을까. TV 토론을 좀 피한다는 인상을 뭐 1월 초부터 좀 줘서 네. 지지율 하락에 많은 영향을 받지 않았습니까 윤석열 후보가. 그래서 이제 입장을 바꿔서 다 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저도 뭐 31일 받지 않을까. 다만 이제 국민의힘 쪽에서 약간 시간대를 좀 고민한 그 되게 민감해 하더라고요. 시간대요? 국민들이 제일 많이 보는 시간. 오히려 약간 자신감이 있나 이런 생각도 좀 많이 들 정도로 많이 보는 시간에 하겠다라고 이제 지난 이 협상 과정에서 그게 좀 쟁점이 됐던 것 같습니다. 아침 9시부터 11시까지만 안 하시면 돼요. 이제 방송사 입장도 있으니까 방송사도 네. 제일 좋은 시간을 하여튼 아침 안 돼요. 네. 그 정치쇼 아침에 하는 안 시간이기 되죠. 때문에 예. 아침 9시부터 11시만 피하면 된다. 그 프라임 타임이 보통 저녁 7시부터를 이제 얘기를 하는 건데 글쎄 근데 사실 방송사들 입장에서는 그 시간에 이게 대선 토론이 들어오면 뭐 제가 뭐 방송 메인 일을 안 뉴스 해봐서 시간에 모르겠는데 접촉을 해서 좋을까? 좀 아마 이 명절 연휴라 가지고 네. 뭐 파일럿 예능 같은 것도 준비를 그러네. 했을 것 같은데. 하여튼 이번에 모르긴 몰라도 정치 TV 토론 제 느낌에는 역대 대선 TV 토론 최고 시청률이 나올 것 같아요. 왜냐하면 사실 TV 토론 이게 뭐 대단한 건 아닌데 이번에는 이거 한다 안 한다 해가지고 워낙 그동안 맞습니다. 한다 안 한다 이게 논쟁이 돼가지고 하여튼 굉장히 사람들이 많이 볼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. 예.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게 없는지 있는지는 봐야겠지만 그 얘기는 다음 주 화요일날 월요일날 TV 토론 끝나고 저희가 월화 다 이틀 동안 이미 얘기를 하는 해드릴 건가요? 거고. 월요일 날 이미 예. 네? 네? 이미 하는 걸로 확정하신 것 같아가지고 아니 31일로. 뭐 안 할 수가 없겠죠. 그렇죠. 예. 15분 남았네. 저희가 10시에 성일종 의원님 만약 발표하면 속보 들어오는 대로 저희가 3부 4부에서 알려드릴게요. 곽 기자가 틀렸는지 맞았는지. 자 어제 법사위로 좀 가볼까요? 사실은 대선 때 법사위가 공방장이 된다는 게 사실은 이게 정상은 아닌데 어쨌든 양 후보 측이 워낙 걸려 있는 것들이 좀 있어서 그렇죠. 어제 법사위가 난리도 아니었죠. 박범계 장관 불러가지고 네. 이제 여야가 합의를 했어요. 저는 이게 왜 열리나 했더니 알아보니까 이제 양당이 합의를 한 거. 양당이 이제 서로 자신이 있는 상대편 후보를 까기 위해서 장관 세워놓고 서로 이제 질문을 하는 겁니다. 하는 건데 이제 뭐 대리전으로 치러졌어요. 이제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윤석열 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 의혹, 네. 녹취록 공방, 녹취록 뭐 공방. 그리고 또 삼부 토건에서 과거 이제 수사를 받았던 삼부 토건이 이제 윤석열 후보가 검사 시절에 좀 뭐 봐주기로 했고 좀 친밀한 관계였고 그리고 삼부 토건에서 17번이나 명절 선물을 윤석열 후보에게 줬다더라. 그래서 김, 메론, 뭐 정육 이런 거. 그렇죠. 건설사의 관리를 받은 검사가 아니냐. 곶감, 김, 정육. 이 정육이 뭐 고기라는 얘기도 있고 저기 스팸이라는 얘기도 있고 왔다 갔다 하는데요.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. 저 취재를 잘 안 해봐서. 하긴 한우 이렇게 써있지 않고 정육 써있어서. 정육이라 뭐 다 같은 고기니까. 네. 네. 뭐 그리고 뭐 어떤 그런 또 여러 가지 그리고 이제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대장동이라든지 아니면 최근에 다시 불거진 성남 FC 문제 뭐 이런 거를 해서 정말 치열하게 법사위가 진행됐습니다. 자 일단 어떻게 할까요? 저 민주당이 공격한 거를 우리 저 누구요? 고정희 기자가 하실까? 민주당이 공격 당한 걸 하실까? 제가 공격한 거를 아까 그냥 설명드렸듯이 이제 삼부 토건 내용을 얘기를 하나 봐야 되니까 그러면 가장 많이 했고 예. 삼부 토건 우리 저 곽 기자한테 물어볼게요. 윤석열 공격 당한 거. 삼부 토건이 저 뭐야 누구죠? 윤석열 후보가 검사 시절에 매년 선물을 보냈다는 건데 근데 제가 선물 먹다 보니까 야 삼부 토건이 되게 재밌는 게 윤석열 검사가 초기에 잘 못 나갈 때는 뭐 김, 뭐 과일 이러다가 그 대검으로 서산지청장 되고 대검에서 잘 나갈 때는 막 정육으로 올라갔어. 그러더니 2012년에 그 국정원 댓글 사건 이후로 대구로 좌천된 다음에 다시 선물의 격이 떨어져서 메론, 김 이래요. 야 검사들 뭐 좀 좋은 데 가면 정육, 나쁜 데 가면 과일입니다. 어쨌든 어제 그 윤석열 후보가 2시에 행사를 하고 기자들하고 만난 자리에서 안 그래도 그 질문이 나왔어요. 아침에 모신문 그다음에 방송에서 보도를 했는데 YTN하고 한겨레죠. 어떻게 됐냐? 어떻게 된 거냐 물어봤더니 막 웃으면서 그 보도했다는 장부에 대해서 의심스럽다. 그리고 10년 이상 만난 적도 없고 교류를 하지 않았다. 이렇게 딱 잘라서 부인을 했는데요. 사실 윤 후보 얘기는 그냥 아주 교과서적인 답변인데 저는 이양수 수석 대변인이 여기에 대해서 어제 오전에 해명성으로 논평을 낸 게 있는데 그중에 이런 대목이 있었습니다. 윤 후보가 명절에 김, 곶감, 밤 같은 농산물 등을 받고 사건을 봐줬다는 것입니까? 앞뒤가 맞지 않는 이야기입니다. 라는 대목이 있었는데요. 그러니까 사건 봐줬다고 가정하더라도
봐준 대가로 기분 받고 메론이 두 덩어리가 왔어. 이걸 무혐의해야지 이러진 않았어요. 그러니까 저는 솔직히 이제 뭐 제가 좀 눈이 좀 이렇게 뭐랄까요 뭐 의심하는 게 습관이라 그런지 모르겠는데 네. 윤 후보가 절대 없다 10년 동안 교류가 없다라는 네. 거는 정말 이런 생각이 드는데 네. 이양수 대변인이 뭐 김 곶감 받고 사건 봐줬겠냐는 말을 들으니까 그건 그런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들었습니다. 심지어 정육이 스팸 아니냐는 얘기도 나왔어요 지금. 아니, 그러니까 민주당이 옛날에는 진짜 법사위에서 잘했거든요. 네. 진짜 막 멋있게 다 공격하고 야당일 때. 근데 요즘 좀 이상한 게 이런 뭐 사소한 거 트집 잡고 물론 사소한 건 아니죠. 검사가 만약에 이제 네. 건설사에 관리를 받았다는 게 맞다면은 네. 굉장히 큰 일인데. 네. 그 논거 중 하나가 이제 명절 선물 받았다는 건데 네. 그 지금 국회 저기 의원회관 뒤에 가보면 지금 명절 선물이 어마어마하게 쌓여 있어요. 네. 자기들도 그거 다 받으면서 그럼 자기들 다 관리받는 건가? 아. 이런 앞뒤 논리 맞지 않는 걸로 네. 그걸 핵심적으로 네. 꼬집어서 법사위에서 그걸 집중적으로 질의한다. 이거는 저희 뉴스 쓰는 입장에서 뭐 이러냐? 우리 균형을 맞춰주자. 핵심적으로 나온 것도 없으니까 국민의 입장도 써주고. 양심 고백을 하자면 저도 국회의장님한테 곶감을 받았습니다. 저도 받았습니다. 주시던데. 그럼 국회의장을 위해서 좋은 기사 쓰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럼? 아니잖아 그죠? 예. 국회의장의 기사를 단 한 번도 쓴 적 없습니다. 야 근데 저는 아주 그 삼부토건이 윤석열 당시 검사의 이 이미지에 따라서 선물이 나름대로 과일에서 정육 갔다가 다시 과일로 내려가고 아이고. 그렇죠. 근데 물론 이제 그것뿐만 아니라 뭐 같이 뭐 골프도 쩌타는 거고 예. 또 그리고 김건희 씨가 했던 그 전시회에 이제 삼부토건이 후원도 했다. 뭐 이런 여러 가지 종합적인 의혹이 한데 묶어져야 되는데 자꾸 이제 곶감, 감, 뭐 정육만 부각되는 형국입니다. 자 그러면 이제 어제 그 삼부토검의 정육 곶감 뭐 과일 선물 그 얘기가 이제 국민의힘 쪽에 대한 공격이었고 어제 민주당 쪽에 대한 국민의힘 공격 그거잖아요. 저 성남 FC. 성남 FC죠. 일단 정리부터 좀 해주세요. 이제 사실 이게 성남 FC가 옛날부터 좀 논란이 됐었죠. 이재명 성남시장이었던 2015년부터 17년까지 두산건설, 네이버 등 기업 6곳으로부터 성남 FC가 160억을 후원금 및 광고비로 받았는데 이게 뇌물 성격이 아니냐라는 게 의혹이고, 근데 이게 뭐 작년부터 재작년 뭐 그 이전부터 논란이 됐던 건데 경찰이 작년 9월에 무혐의 결정을 내려서 검찰에 사건을 넘겼어요. 그래서 사실 수면 아래 잠잠해지던 사건이었는데 문제는 검찰에서 맡고 있던 성남지청에서 내부 분란이 생겨서 지청장은 박은정 지청장이고 이 수사를 완전히 위에서 지휘하던 사람은 박하영 차장검사인데 이 차장검사가 도대체 이 박은정 지청장이 수사를 못하게 한다라고 의미심장한 뭐 그렇게 워딩을 쓰진 않았습니다만 그런 뉘앙스로 글을 쓰고 검찰을 나가면서 이 사건이 완전히 불이 붙어버렸죠. 이게 사실 그냥 일반적인 사건 같은 경우에는 그냥 조사를 해서 한 몇 개월 뒤에 결론이 나올 텐데 검사가 사건 지휘 이 내부 의혹으로 문제를 제기하면서 이 검찰청을 나가게 되면서 문제가 더 폭발력이 커진 사건입니다. 이걸 어제 국민의힘은 집중적으로 물고 늘어줬고 박범계 법무장관도 여기 질의에 대해서 뭐 일부 이견이 있었던 건 맞는 것 같다라고 짧게 답을 해서 이 검찰 수사 지휘 라인의 갈등을 부인하진 않았습니다. 그러니까 성남 FC의 후원금을 기업에 땡기면서 그냥 단순이 아니라 그 대가로 기업에 두산건설에는 용도 변경, 맞습니다. 이런 여러 혜택을 가지 줬다는 혜택을 건 줬다. 의혹인데 그게 경찰에서는 어쨌든 무혐의 3년 3개월 조사에서 무혐의 의견으로 해서 불송치한 거잖아요. 그렇죠. 근데 이제 검찰에서 4개월 들고 있었다는 건데 근데 제가 하나 궁금한 거 이 일선 수사팀이나 그 차장 검사 넘버 2가 이거 무조건 이재명 시장 기소해야 됩니다. 이게 그렇죠. 아니고 맞습니다. 그 의견이 아니고 이거 좀 뭔가 좀 부족한 건데 보완 수사 한번 해보는 게 어떨까 요건데 요거라는 그렇죠. 건데 경찰이 무혐의 의견을 냈지만은 좀 기록을 좀 더 살펴보고 보니까 돈이 흘러간 흐름이 좀 다른 곳으로 간 흐름도 있고 요걸 좀 제대로 살펴봐야 되지 않냐라고 차장 검사가 의견을 내니까 무조건 기소하자 이게 아니고 그렇죠. 기소 여부를 떠나서 수사를 좀 더 해보고 판단을 해보자. 이 경찰 판단과는 별개로 검찰은 항상 자기들의 판단이 있으니까요. 근데 이제 박은정 지청장이 뭐 수사 기록을 들고 몇 개월간 들여다보면서 수사팀엔 주지도 않고 시간 끌기를 하고 뭐 이런 얘기가 있었다라는 의혹이 나오고 있는데 이 박은정 지청장 같은 경우에는 윤석열 저격에 선두에 서 있었던 검사이기 때문에 논란이 더 커지는 것 같습니다. 아니 근데 곽 기자 이거 보셨죠? 네, 봤는데요. 네.
근데 그러니까 저는 일단 뭐 야당에서 이제 공세를 제기하는 거는 뭐 이제 나름의 논리를 가지고 하는 건데 그 지금 그 부분이 사실 좀 빠져 있는 게 그러니까 지금 어쨌든 성남 FC가 160억 정도 기업들로부터 후원금을 받았다는 건데요. 지금 아직까지 알려지기로는 그리고 처음 단계부터 이게 일부 자금이 뭐 성남시 산하체육단체로 흘러갔다. 거기서 현금으로 인출됐다. 현금으로 인출됐다라는 뭐 그런 처음 고발을 할 때부터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경찰이나 검찰이 이거를 만약에 고발장 내용에 있는 거를 전혀 안 들여다봤을까? 이거 FIU에 조회하면 그 흘러간 거 자체는 이제 규명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. 근데 경찰에서 이걸 불기소 처분을 했다는 거는 뭔가 아예 안 보고 그런 결정을 하진 않았을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. 이제 그 부분인 건데 이제 어제 이제 그거 저희도 더 추석 보도를 봐야 되는데 어제 이제 동아일보에서는 거기서 곽 기자 말씀하신 대로 돈이 그렇게 흘러가서 찬학단체에서 현금으로 인출된 흔적이 있는데 그것 때문에 수사팀이 계좌 추적을 하자고 하니 박은정 검사장이 박은성 지청장이 막았다는 뭐 얘기가 있다 뭐 그렇게 얘기 나오고 네. 오늘 아침에 조선일보 보니까 아예 그냥 확정적으로 이렇게 써버렸더라고요. 맞습니다. 그 부분은 어때요 민주당 입장은?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걸 뭐 크게 심각하게 보는 것 같지는 않고 왜냐하면 이제 이게 뭐 결론이 나려면은 뭐 대선 끝나고 나서도 한참 뒤에 나는 거고 이런 논란은 항상 있었던 거고 또 뭐 어제 뭐 아들 군 문제 때문에 또 왈가왈가 해가지고 여러 가지 여기 동시에 터지니까 크게 관심은 안 가지고 있는데 네. 제가 보기엔 이게 굉장히 좀 폭발력이 있는데 민주당이 좀 대응을 좀 느리게 하고 있는 것 같은 거 아닌가라는. 그리고 이 경찰 수사를 받을 때 이재명 후보가 지난해에 수사 통보를 하니까 소환 통보를 하니까 굉장히 반발하면서 민주당이 집단적으로 반발한 적이 있었거든요. 그래서 경찰이 서면 조사로 끝낸 적이 있는데 이게 뭐 어떻게 흘러갈지 잘 모르겠습니다. 이제 엊그제 시작된 사건이기 때문에 국면이. 알겠습니다. 원래 오늘 이 어제 송영길 대표 쇄신안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국민의힘 반응. 요 얘기도 하고 싶었는데 어제 또 법사위에서 워낙 또 재밌는 일들이 많아가지고 오늘 법사위에다가 다 마무리해야 되겠네요. 자 오늘 국회정보부 시간은 여기서 마무리하려고 했는데 문자를 꼭 읽어주랍니다. 이창렬님 김치볶음밥은 스팸이죠. 1663님 기업이 왜 검사한테 설 추석 선물을 줘야 하나요? 이런 의견 주셨고 9272님께서는 뭐 선물은 그렇다 칩시다. 하지만 골프 접대는 문제가 아닌가요? 하셨습니다. 역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청취자분들의 의견은 갈리고 있다라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면서 국회정보보고 시간 여기서 마무리할게요. 지금까지 고정현 기자, 곽지훈 기자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